첫 번째 한번 보시면은 그러면 탈무드를 왜 공부해야 되냐? 이게 참 앞에 나오는 왜라는 말이 중요합니다. 애들 보고 공부 열심히 하라. 이렇게 하면은 애들이 항상 말은 안 하지만 왜 열심히 해야 되는데요? 이렇게 본인이 속을 생각. 그 왜가 정리가 되지 않으면은 집중도 생길 수가 없고 몰입도 안 돼요. 오늘 여러분과 함께 하는 그 한 시간에 이 강의 여행길도 왜 우리가 탈무드를 이렇게 공부해야 되는가 하는 부분이 정리가 돼 있어야, 그래야 우리가 몰입하고 집중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왜 탈무드를 공부해야 되는가? 여러분 첫 번째 보시면은 세상에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변함없는 진리가 있을 것인데, 그 진리는 성경에도 들을 수 있을 수도 있고 탈무드에 들을 수 있을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또 불경에도 들을 수 있는데, 그런데 오늘은 특별히 탈무드 속에 들어있는 숨은 보석, 세월이 아무리 흘러가더라도 변화하지 않는 진리를 한번 우리가 광부처럼 이렇게 보석을 캐는 작업을 해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두 번째는 여러분 유대인들이 정말 잘 사는 거 아시죠? 사실 여러분들 뭐 빌 게이츠부터 시작해가지고 그냥 세상에 유명한 사람들 이름을 대면은 정말 누가 많은 거 아니까 유대인들이 많아요. 유대인들을 보면 항상 저는 궁금한 게 어떻게 저 양반들은 저렇게 뭘 잘할까? 노벨상도 많죠, 부자도 많죠, 학자도 많죠. 그리고 딱 보면은 유대인들은 표시가 나거든요. 유대인들은 어떻게 저 양반들은 저렇게, 우리도 열심히 하지만 저 양반들은 그렇게 훌륭한 사람들을 많이 배출할까? 이런 궁금함이 있는데 여러분도 궁금하시죠? 우리가 유대인을 연구하는 것은, 유대인이 잘된 것을 연구하는 것은 우리가 잘되기 위해서 굉장히 필요한 지식과 지혜를 얻기 위함이다. 이렇게 생각하면은 그 모든 유대인들의 성공의 비법이 어디에 들어있다? 탈무드에 들어있다는 겁니다. 탈무드는 얼마나 중요한가? 중요한 건 알겠는데 탈무드가 진짜로 중요한가? 성경이 여러분들 대단한 책인 줄 아시죠? 성경이 태양이라면 탈무드는 그 빛을 반사하는 달이다. 여러분들 태양보다는 좀 덜 중요하지만 달이 어떻습니까? 엄청 중요하죠. 그러니까 정말 유대인들은 성경만큼은 중요하지 않지만 성경에 거의 접근할 정도로 중요한 서적을 탈무드라고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가 성서만큼 한번 관심 있게 지켜보고 연구해보고 그 다음에 배워볼 만한 그런 가치 있는 서적이 바로 탈무드다, 이렇게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 하나 더 해보시죠. 성경이 유대교의 주춧돌이라면, 여러분 주춧돌 아주 중요하죠? 탈무드는 유대교의 중앙 기둥이다 이야기죠. 정말 탈무드라는 것이 유대인의 삶에서 중요하구나. 그럼 우리가 유대인의 성공의 그런 비결을 배우는 데서는 탈무드를 한번 깊게 탐구해 볼 필요가 있다. 그래서 탈무드는 내가 돈에 대해서 갖고 있는 나의 생각을 근본적으로 바꾸었고, 이런 그 다음에 중요합니다. 내 삶도 변화시켰다 이야기죠. 삶도 변화시켰다는 겁니다. 그리고 돈을 바라보는 관점도 크게 바꿨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자꾸 돈을 이렇게 돈 가진 사람을 씹거나 돈 가진 사람을 미워하거나 그렇게 하면 돈이 붙습니까? 안 붙습니까? 안 붙습니다. 저 양반 장하다. 어떻게 저렇게 부자가 됐을까? 여러분 그렇게 생각해야 돈이 붙죠. 여러분 사람들은 요즘에 저는 이제 이렇게 SNS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 같은 데 들어가 보면은 이렇게 함부로 글을 남기시는 분들이 참 많은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보시죠. 말이든 글이든 간에 자기 입에서 나오면 맨 먼저 누가 먼저 봅니까? 누가 먼저 듣습니까? 자기가 듣는 거죠. 자기를 돕고 세상을 도울 수 있는 멋진 방법은 우리가 큰 부자가 되지 않더라도 남을 살리는 말을 자꾸 하면 될 것 같아요. 남을 살리는 방법, 격려하는 말을. 그게 참 중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정말 락펠러도 이렇게 자기가
돈에 대해서 갖고 있는 시각을 완벽하게 바꾼 책이 바로 탈무드다. 그래서 여러분 정말 이 책은 정말 중요하다. 그럼 한번 세 번째 보시죠. 그럼 탈무드는 무언가? 탈무드는 한번 그냥 읽고 설명할게요. 탈무드는 토라, 성경 그리고 전통에 대한 창조적인 연구이다. 조금 어렵기 때문에 설명해 드릴게요. 여러분 탈무드의 토라라는 것은 여러분 성경을 딱 여시면 성경의 앞부분에는 구약 성경이죠. 뒷부분에는 마태, 마가, 누가로 시작된 것은 뭐죠? 신약입니다. 그런데 구약 성경 맨 처음에 뭐가 시작되죠? 창세기, 그 다음 뭐가 되죠? 출애굽기 이렇게 시작이 되죠. 신명기, 민수기 이렇게 시작되죠. 구약 성경의 맨 앞부분에 5권, 5권을 1학만들 뭐라고 하는 거 하니까 토라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은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책이 뭔가 하니까 구약 성경 가운데 앞에 5권입니다. 그것을 토라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이분들한테는 신약은 없습니다. 유대교든 신약을 인정 안 합니다. 예수님을 그냥 아주 그냥 보통 인물로 취급하기 때문에 구약만 이렇게 숭상하는 것이 유대교입니다. 희한하죠? 그래서 이분들은 토라와 구약 그리고 전통이라는 것은 이분들이 그동안 내려오는 일종의 관례, 관습, 전통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해설서라는 겁니다. 해설서. 누가 해설해야 된다? 보통 사람이 해설하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 우리는 기독교는 보면은 목사님이 계시죠. 그 다음에 또 이 카톨릭을 가면 신부님이 계시죠. 불교는 뭐죠? 스님이 계시죠. 그분들은 다 뭡니까? 전문가들이죠. 그런데 유대교에서는 그런 전문가가 없습니다. 그런 부분을 랍비다 이렇게 합니다. 랍비를 서성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서성. 그래서 그분들은 우리는 예배당, 요즘에 예배당이라는 용어 쓰는 분이 별로 안 계시죠. 교회 이렇게 하는데 그분들은 시나고그다 이렇게 합니다. 시나고그인데 예배도 드리면서 공부하는 장소입니다. 토요일 날 모여가지고 거기에 여러분들 최고가 누군가 하니까 랍비입니다. 그런데 그 랍비는 뭐죠? 목사님하고 다릅니다. 그냥 선생님입니다. 이 공부를 좀 많이 하는 선생님이니까 여러분 그분들은 뭘 갖고 있다? 직업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주중에는 일해서 돈 버시고 그 다음에 주말에 나오셔가지고 가르치는 거죠. 우리 목사님들은 나 신부님은 일 안 하시죠. 그게 큰 차이입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이것에 대해서 뭘 했다? 연구한 결과물을 모아놓은 겁니다. 연구서입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보시죠. 탈무드는 하나님의 말씀이 실제 삶에 어떻게 적용되는 걸 나타낸다. 그러면 있죠. 여러분들 그러면은 구약 성경의 그런 이 주장이나 진리가 생활에 어떻게 적용돼야 되는지 사람들이 궁금할 거 아닙니까? 그걸 율법이라고 이렇게 부르는데 이제 그런 부분들을 잘 정리해 놓은 일종의 실천법을 정리한 책이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죠? 여기 두 번째고 여러분 그다음에 세 번째는 탈무드는 성경에 대한 해설서이자 실제 생활에 적용을 위한 일종의 가이드북, 지침서다. 이렇게 여러분 딱 정리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제 감 잡으셨죠? 첫 번째는 연구서고 두 번째는 뭐죠? 적용을 할 수 있는 실전법을 다룬 것이다. 그렇게 여러분들 정리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보시죠. 그럼 탈무드는 어떤 힘이 있는가? 어떤 힘이 있는가 보십니다. 첫 번째는 이게 참 중요합니다. 전문 성직자나 학자가 쓴 책이 아니라는 겁니다. 전문 성직자나 학자가 쓰면은 좀 이렇게 현실 생활하고 약간 떨어져 가지고 하늘을 붕 떴한 그런 느낌이 듭니다. 그거를 관념적이고 추상적이다 이런 표현을 쓸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분들은 생활인을 겸비하는 랍비들이 실제 삶에 대한 구약의 해설서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본인 스스로가 돈을 벌고 있기 때문에 대단히 생활인이 보시기에도 자기한테 유용한 책이라는 거예요. 랍비가 정말
주는 해설서가 우리에게 도움이 되는 것은 이분들이 전문 성직자나 전문 지식이 아니고 지식인을 일을 하면서도 동시에 뭐다? 생활인을 하기 때문에 의미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점이 때문에 참 우리가 이렇게 재미있게 받아들이고 유용하게 받아들일 수 있는 여지가 많다. 그렇게 여러분도 그렇게 생각하시죠? 자, 그러면 보시죠. 유대인들은 투자에 대해서 어떤 지혜를 후손들에게 전달하는 것도 배우실 수 있을 겁니다. 그 다음에 기술, 습관, 지혜, 인간관계, 아내, 여러분들 여기서 또 아내를 어떻게 대할 것인가가 굉장히 많습니다. 탈무드에. 이분들은 안 겁니다. 남자는 다 허당이란 걸. 그 아주 외관상으로 보면은 가부장적 사회입니다. 남편이 모든 걸 가진 그런 사회였음에도 불구하고 여자를 굉장히 귀하게 여깁니다. 참 대단하죠? 정말 유대민족들이 있죠. 얼마나 그 어머니라든지 아내가 중요한, 그래서 아내를 아마 여러분 나중에 눈물 나올 겁니다. 우리 남편도 저렇게 대하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생각이 들 거예요. 이렇게 교육, 육아, 분노, 질투, 결혼, 배우자 구하는 것도 다 나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답집의 성격을 우리가 함께 한번 배워본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아마 오늘 강연이 굉장히 유용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럼 이제 이런 본격적으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돈이란 게 뭐냐? 여러분 이 양반들은 엄청나게 냉철합니다. 돈. 수중에 돈이 떨어지면 누구도 스스로를 통제할 수 없다는 것. 여러분 경험 있으시죠? 정말 중요합니다. 수중에 돈이 떨어지면 제정신이 아니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돈이라는 것은 그냥 물건을 살 수 있는 구매력 이상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항상 이게 돈이 수중에서 안 떨어지도록 항상 뭐 한다? 대비하고 준비하고 그 다음에 아껴 쓸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된다. 그죠? 그리고 젊은 날 항상 자기 시간을 잘 활용해서 항상 미래를 준비하고 대비할 수 있어야겠다. 그 다음에 여러분 두 번째 보시죠. 돈이 떨어지면은 이거는 첫 번째는 자기가 그렇게 된다는 것이고, 두 번째는 돈이 떨어지면 아무도 우리를 존중하지 않을 것이다. 여러분 이 사람들이 살던 시대는 지금부터 2000년보다 훨씬 전이기 때문에 자본주의 사회 아닙니다. 자본주의 사회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때도 이런 뭡니까? 돈이 없으면 남이 함부로 대하는 거예요. 항상 유대인들은 자식들에게 이렇게 엄격하게 교육을 시킨 겁니다. 그 다음에 이런 한번 보시죠. 제가 내가 쓴 책 중에 가장 여러분들 멋진 문장을 하나만 소개하면 이 문장입니다. 우리 몸속의 모든 장기, 콩팥, 쓸개, 여러분들 신장 다 장기는 심장에 의존하는데 그 심장은 어디에 의존한다? 지갑에 의존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대단하죠? 그 후손들한테 그렇게 강조를 하고 싶은 겁니다. 왜? 이 양반들은 돈을 좀 모았다 하면 항상 뭡니까? 그 나라에서 박해를 해가지고 이렇게 다른 나라로 그냥 금부치 몇 개만 갖고 가야 되니까 있죠. 스페인이 박해하니까 네덜란드로 도망가고, 또 네덜란드에서 뭐 또 독일로 가고, 독일에서 영국으로 가고. 그런데 유대인들이 머무는 모든 나라는 다 번영하는 겁니다. 포르투갈에서 쫓겨나니까 포르투갈이 망하고, 스페인에서 쫓겨나니까 스페인이 망하고. 그러니까 그 양반들이 돈을 만드는 공장은 어디 있는가? 두뇌 속에 있는 겁니다. 그런데 항상 이 양반들은 지갑이 얇아질 때 늘 문제가 발생한다는 점을 우리에게 여러분들 이야기를 합니다. 한번 보시죠. 돈은 자유다 이야기죠. 냉정하죠. 그래서 우리가 항상 이렇게 경제적인 문제를 항상 중시하고 그런 문제에 대비하는 것을 게을리하지 말아야 된다는 점을 말씀을 드릴게요. 여러분 보시죠. 제가 탈무드에서 이런 문장이 나옵니다. 돈은 우리에게 자유라는 선물을 줍니다. 어떤 일을 할지, 어떤 장소에 갈지, 누구와 만날지, 누구의 고개를 속일지 등을 결정하는 것이 바로 돈입니다. 여러분 동의하시죠? 네. 항상 준비하고 항상 이렇게 실력을 키우고 항상 갖고 있을 때 아껴 쓰고,
예, 그래서 보면 근데 여러분 요즘에 이제 우리 사회를 보면 걱정이 날로 늘어가는 국가 부채와 가계 부채를 바라볼 때면 돈을 잃는 것은 자유를 잃는 것이고 자신을 잃는 것인데라는 그런 걱정이 앞서는 겁니다. 예, 지난해 우리나라가 여러분들 다 함께 노력해서 만들어 놓은 돈이 1,500조 원입니다. 여러분들 왜 성장률이 중요한가? 경제 성장률이 1%가 떨어지면 15조 원이 날아가는 겁니다. 2%가 떨어지면 30조 원이 날아가는 거예요. 예. 그래서 옛날에는 7%, 8% 성장하다 지금은 3%대, 2%대 떨어지니까 돈이 자꾸 하늘로 날아가는 겁니다. 그죠? 예. 그래서 우리가 조금 더 이렇게 이 구조적인 문제를 잘 이렇게 해결해 가지고 성장률을 자꾸 올려서 일자리를 만들어서 후손들도 많은 일자리를 가질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해야 되지 않겠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탈무드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 메시지는 경제력입니다. 예, 돈이 전부는 아니지만 엄청나게 중요하다는 걸 후손들이 강조하는 겁니다. 예. 자, 여러분 그러면 이제 두 번째 한번 보겠습니다. 두 번째는 가난입니다. 돈하고 여러분들 가난이 동전의 양쪽 면이지만 가난을 이해하는 분들 어떻게 봤는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예, 랍비입니다. 이름입니다. 랍비는 말한다. 세상에는 죽은 사람으로 간주된 네 종류의 사람이 있는데 그 세상 사람들이 저 양반 죽었다. 예, 첫 번째는 가난한 사람, 두 번째는 나병 환자, 세 번째는 눈먼 사람, 네 번째는 자식이 없는 사람. 그렇다 가난한 사람은 죽은 자와 같다. 여러분 이거는 오해가 없으시길 바라는 것이 현대적으로 보면 좀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옛날 시대 입장에서 이렇게 썼다라고 보시면 되고 우리가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현대는 약간 차별적인 반응을 담고 있기 때문에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가난한 사람이 무시된다는 것을 강조하는 겁니다. 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1997년도에 외환위기 때 여러분 일본 가서 급전 달라고 해서 여러분 안 줘가지고 많이 어렵게 됐죠. 다시는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는 거죠. 그래서 한번 보시면은 가난은 다른 모든 공경을 뛰어넘는 고난이다 이야기죠. 세상에 많은 고난이 있지만 그 고난 중에서 어떤 고난을 뭔가하니까 가난해지는 것이다. 가정의 평화를 어떻게 유지할 것인가. 여러분 다 평안하시죠? 네. 예. 예, 평화 이게 참 중요합니다, 그죠? 예, 그걸 유대인들은 어떻게 하는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예, 사람은 먹고 살 수 있는 경제력이 있어야 재정적인 어려움은 불화를 부르기 때문이다. 여러분 동의하시죠? 네. 참 저도 옛날에 직장을 한번 일해본 적이 있는데 참 이 가장이 그렇게 직업을 갖고 있는 게 너무너무 중요한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정말 요즘에 이렇게 구조조정인이 일자리를 잃는 가장들이 늘어나는 걸 보고 굉장히 이렇게 힘들어하는 경우가 많은데 어떻든 여러분들 이 경제력이라는 부분들을 오늘 계속 유대민족이 강조하는 부분 가운데 하나입니다. 예, 여기 있어야 이러면 그 다음에 다른 모든 것이 뭐죠? 여유도 생기고 평화도 생기더라. 이제 여기 조언을 합니다. 가정에 어려움이 생겼을 때 가족 구성원들이 집에서 너무 심하게 화를 내면 안 된다. 여기서 화라는 것은 목소리를 높이면 안 된다 이야기죠. 그래서 오늘 저는 이렇게 보면은 유대민족들 가운데서 이제 옛날에 우리나라도 좀 이렇게 지혜로운 그런 어머니들은 남편이 실직을 하거나 아이들이 좀 어려움에 처했을 때 항상 어떤 이야기를 잘했습니까? 나는 어떤 대기업에 돌아가신 어머님들이 대가족을 이렇게 움직이면서 앞으로 다 잘 될 거다. 그게 어머니가 갖고 있는 큰 힘인 것 같아요. 그 자제분들이 어머니를 회상할 때마다 항상 잘 될 거라고 이렇게 이야기하셨던 것이 그게 그냥 각인이 돼가지고 평생 동안 위로를 받았다는 이야기를 할 때가 많죠. 저도 이렇게 약간 성격이 조바심이 조금 이렇게 그리 안 보이죠. 제가 약간 조바심이 있습니다. 집사람은 완전히 성격이 반대예요. 근데 같이 살면서 참 이렇게 위로를 많이 받는 게 제가 항상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 같아요. 아이들한테도 그렇고 저한테도 항상 잘 될 거다. 그게 반복이 되면 뭐죠? 사람이 각인이 되죠. 사람은 어떻게 삽니까? 사람은 말로 안 삽니다. 사람은 각인된 대로 살다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식을 키우면서도 아이들한테 반복적으로 어떤 이야기를 하는가라는 부분이 아주 중요한 것 같아요. 각인시키는 것.
다 잘 될 거다. 이 점을 여러분이 딱 염두에 두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제 탈무드에서 인생을 만나던 중에서 직장을 잃고 생계수단을 잃는 어려움에 처하지 않도록 각별히 노력해야 하겠지만 사람의 일이라는 게 그런 일을 완벽하게 피하기란 불가능하다. 여러분들 동의하시죠? 예, 우리가 다 통제할 수가 없습니다. 예, 그런데 그때 어려움이 왔을 때 제가 오늘 방송 보시는 분들에게 드리고 싶은 말씀은 제가 갖고 있는 생각입니다. 그냥 지어낸 게 아니고 어려운 시기가 항상 어둡기만 한 것은 아니답니다. 어려운 시기도 빛과 그림자가 함께합니다. 내가 그런 어려움에 처한 분들에게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세상을 살아보니까 어려움이라 해도 항상 그게 어두운 것이 아니더라는 이야기다. 어두운 것도 그게 자산이 돼가지고 나중에 크게 쓰일 수 있다는 이야기죠. 한국의 한 제약사가 미국의 유명 그런 경영대학원에 장학금을 여러분 주기 시작했답니다. 그런데 여러분 장학금을 다 주다가 나중에 장학금을 받는 사람을 조사를 해봤대요. 여러분 조사를 해보니까 놀랬답니다. 그 장학금 받는 학생들 가운데 많은 학생들이 외환위기 때 아버지가 부도되는 아픔을 겪었던 애들이 많다는 겁니다. 그래서 요즘에 우리 사회도 금수저, 은수저, 흙수저 이야기가 많지만 흙수저를 우리가 찬양할 필요는 없지만 누군가 흙수저 상황에 처하게 되면 항상 그 흙수저가 갖고 있는 어두운 면만 보지 말고 어쩌면 그 흙수저이기 때문에 본인이 훨씬 더 앞으로 삶을 더 절실하게 더 치열하게 살아갈 수 있는 일종의 원재료가 될 수도 있다 생각하면은 여러분들 너끈히 어둠이 뭐죠? 빛이 될 수가 있는 거지. 그래서 아마 오늘 오신 분들은 인생을 이제 좀 살아보신 분들이기 때문에 항상 우리가 살아가면서 만나는 것이 늘 자기가 어떻게 해석하냐에 따라 가지고 늘 좋은 쪽으로 이렇게 활용해 오신 분 그런 경험 많으시죠? 그래서 이제 오늘 우리가 탈무드에서 경제력 그리고 돈, 가난 그리고 과정의 화평 이런 세 가지 주제와 그다음에 탈무드 전체 내용을 한번 간략하게 정리했는데 아마 이 방송을 들으시는 분들이 굉장히 위로하고 지혜를 많이 얻으실 수 있지 않았겠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또 다음 이 시간에도 탈무드를 모실 테니까 꼭 오셔서 저와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정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